이사 나간 세입자 보증금 반만 받았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고 온 사건 꽤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 전세, 월세.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깨야 했던 세입자, 그리고 보증금 절반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계약서에 위약금 금액조차 써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집주인은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2022년 3월 5일에서 시작합니다. 32살 김민지 씨는 인천 부평구의 작은 원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회사 근처로 이사하는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 맨 끝에 조그맣게 적힌 문장 하나, 솔직히 그냥 흘려봤습니다. 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 시 협의 필요. 딱 그 한 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8달 뒤인 그해 11월 민지 씨의 회사가 갑자기 서울 본사로 통합됩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민지 씨는 마음을 정하고 집주인 58살 박상철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넘어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서 보셨죠? 중도 해지는 위약금이 있어요. 민지 씨는 당황해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도 없고 금액은 더더욱 없었어요. 며칠 뒤 박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금 절반만 드릴게요. 2,500만 원. 민지 씨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5천만 원은 7해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2022년 12월 15일 민지 씨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박 씨는 약속대로 2,50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관례상 한 달치 정도 받는 게 보통인데요. 민지 씨는 석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 2,500만 원, 부당하게 공제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는 단어도 금액도 없이 그냥 협의하라고만 써 있는데 집주인이 혼자 2,5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비슷한 상황,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계약서 특약 한 줄이 실제로 어디까지 효력을 가지는지,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쟁점입니다. 먼저 민지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민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위약금 금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협의하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집주인 혼자 2,500만 원을 정할 수 있죠? 실제로 새 세입자는 민지 씨가 나간 지 한 달 반 만에 들어왔습니다. 공실기간은 45일, 월세 손실은 90만 원이었어요. 청소비며 광고비는 영수증 하나 없었고요. 2,500만 원은 실제 손해의 27배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위약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거죠. 반면 박 씨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잖아요. 중도 해지 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특약을 알면서 서명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바람에 2달 가까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정신적인 손해도 컸습니다. 광고비, 청소비, 수리비도 실제로 들었고요.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 일부 공제는 관행으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약을 먼저 깬 세입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박 씨의 말도 이해는 가죠. 하지만 금액 근거도 없이 5천만 원의 절반을 가져가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민지 씨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박 씨 손을 들어주실 건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표 마치신 분들을 위해 실제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민지 씨의 손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특약 해석이었어요. 협의하라는 문구는 양쪽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지 집주인 혼자 금액을 임의로 정할 권한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 씨가 제출한 새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공실기간은 45일, 실제 월세 손실은 90만 원이었어요. 청소비와 광고비는 영수증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비용을 감안해 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계 29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터무니없이 많으면 법원이 깎을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2,500만 원은 실제 손해 290만 원의 8.6배였습니다. 대법원도 실제 손해의 2배를 넘는 위약금은 감액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거든요. 재판부는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관례인 월세 한 달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적정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5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4,700만 원이 돌아가야 할 보증금이었죠. 민지 씨는 이미 2,5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늦게 돌려준 데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불이익 부과는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계약서 특약에 위약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혼자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제 손해보다 터무니없이 큰 위약금은 법원이 깎아줄 수 있어요. 셋째,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대화할 때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화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세요. 넷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장, 소액 사건이라면 소액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계약서 한 줄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 어떠셨나요? 주변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께 이 에피소드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우리 일상과 맞닿은 생생한 판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